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우리 현대차가 사실 시장 대비해서 주가가 또 많이 빠지지도 않았지만 많이 또 탄력 있게 오르지도 않아요. 물론 이 또한 역시 수급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솔직히 저는 제가 바라보고 있는 현대차의 뷰는요. 약간 긍정적인 거 반, 부정적인 거 반인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딱 절반인 것 같아요. 기대감도 반이지만 우려감도 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특정 포인트를 좀 짚어볼 텐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배터리 분담 비용 때문에 조금 그런 우려감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이제 막 공식적으로 출범해서, 물론 뭐 코나 전기나 이런 게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EGMP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를 우리가 이제 진짜 본격적인 스타트로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아이오닉 5가 국내에서 처음 이제 목표로 했던 그 수준을 하루 이틀 만에 다 갈아치워 버렸잖아요. 물론 최종적으로 계약이 다 성사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아무튼 좀 보면서 시세도 좀 보고 하면서 같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 일봉 차트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23만원의 어떤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으면서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주가라는 거는 이제 우려감과 기대감 이렇게 좀 움직이지만, 또 한번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반영되면은 이 등락 폭에서는 또 자리를 잡아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현재 적정 주가라는 게 이 정도 수준이라고 봅시다. 아, 이거 또 삐딱하냐 이렇게. 자,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볼게요. 이게 제가 이제 패드로 글씨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수준의 적정 주가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번 상승을 보이기도 하지만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기도 해요. 근데 기대감이나 우려감이 다 반영이 됐다? 그럼 다시 지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렇죠? 왜? 이런 우려감이 다 반영이 됐잖아. 근데 대신에 얘는 적정 주가 대비해서 지금 저렴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게 밸류라는 거예요. 적정 주가라는 거를 산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하게 어떤, 예를 들어 제약바이오 같은 것처럼 어떤 임상이 좀 좋을 거래, 이거 판매되면 대박이래, 야 이거 좋대,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된대, 임상 성공할 거래 했는데 실패, 와르르르 팔지도 못합니다. 팔지도 못하고 땅굴 갑니다. 그렇죠? 기대감보다도 그 이상을 하락을 보일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죠? 정말 많습니다. 그나마라도 밸류라는 거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하락을 보이다가도, 야 이거는 좀 그래, 반영이 다 됐잖아, 상승폭 다 반납했잖아, 다 반납했고 밸류 대비해서도 너무 많이 빠졌다, 야, 그렇죠? 이거는 너무 가혹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왜 드렸냐, 역시나 우려감과 기대감이 같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그래도 밸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현대차도 시세를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자, 일단은 중국에서 2조 정도의 적자 쇼크, 최근에 이제 3분기 때 대손충당금 반영이 있었죠. 3분기에 대손충당금 반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4분기에도 우리 코나 화재건에 대해서 1조 4천억 원대 가까이를 이 중에서 3대 7로 나눠서 30%를 또 부담을 하기로 했었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중국에서 2조 원 가까이 또 적자 쇼크, 현대차 확 뜯어 고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급차를 선호하는 취향에 대한 변화를 놓쳤고, 사드 보복 사태 이후로 코로나 타격이 또 굉장히 컸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중국 진출 이후에 지난해 최악의 실적이다, 중국 전략을 확 뜯어 고친다, 넥소, 아이오닉, 제네시스를 출시하고 중국의 특화 모델을 줄이고 고급차를 공략을 하겠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고급 브랜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제네시스와 추가적으로 SUV 차량들이 있죠. 스포츠 유틸리티 SUV 차량들은요, 상대적으로 우리 현대차 완성차 기업에서 마진율이 가장 높은, 그렇죠? 마진율이 좀 높은 모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의 가격대가 높지만 플러스로 GV80 같은 차량들은 어때요? 이거는 굉장히 미국 시장 공략을 잘한 거죠. 미국에서는요, 북미 시장에서는
전체 차량 등록 대수 중에 70% 가까이가 이 SUV 차량들이에요. SUV를 그만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 북미 시장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GV80이라는 모델,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와 SUV라는 장점,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런 박자가 잘 맞아떨어지니까 북미 시장 공략에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GV80의 사전 예약 판매 대수만 하더라도 제네시스 전체 브랜드, 미국에 출시했던 제네시스의 전체 브랜드의 판매 수량보다 사전 예약 판매 수량이 더 많았습니다. 더 많았어요. 이런 것처럼 굉장히 시장 공략을 잘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중국 시장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조금 놓치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답도 모르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생각이 없는 기업들보다는 그래도 좀 낫죠. 자, 현대기아차 올해 중국에서 81만 7천 대를 팔아버리겠다라는 포부를 또 밝혔어요. 작년보다 23% 상향한다. 자, 중국 시장 회복의 총 전력, 그 다음에 밍투, 일렉트릭, 아이오닉 5 등 전기차 투입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좀 제시를 했는데 사실 그동안에 아이오닉 5가 출시가 되면서 우리 아이오닉 5에는 또 국내 판매량이라든지 또 해외 북미 시장에서의 판매 목표치 있죠. 목표치를 낮게 잡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목표치를 충분히 또 단기간에 사전 어떤 계약 건으로 다 또 달성을 해준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쪽도 잘 좀 공략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사소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글로벌 완성차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각 국가별로에 대한 어떤 부분들, 국가별로의 항목들, 그 다음에 차량 모델들 별로 또 항목들, 그렇죠? 코나 또 뭐 새로운 모델 또 나오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최고 고성능 SUV 코나 N 티저 공개 이래가지고 아마 그동안에 이제 코나라는 어떤 브랜드에 화재 사건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시켜주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적인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디자인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 기아차에 우리 K8이라고 불러야 되나? K8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거 뭐라 불러야 됩니까? K8 이 모델도 보시면 외형은 또 갑자기 차 리뷰가 되는데 제가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자, 이거 어디서 봅니까? 사진을. 사실 실내에 이쁜 차를 전 굉장히 좋아하는데 고급지긴 하다만 이게 사실 요런 가죽이나 요런 시트 가죽 요런 건 굉장히 진짜 고급차처럼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요즘 트렌드에 맞는 어떤 그쵸? 계기판이라든지 요런 것들 다 좋은데 여기 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예요. 핸들 모양도 살짝 호불호는 갈릴 것 같고 기아 이미지를 바꾼 거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가 약간 그냥 K5 딱 K 시리즈의 어떤 그런 라인을 유지하는 거는 좋은데 요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무튼 갑자기 차 리뷰가 됐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참 고급차 같은 느낌은 좀 나요. 실내는 확실히. 실외는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잠깐 그냥 또 제가 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내용들 좀 봤고요. 자, 아무튼 계속해서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돈을 좀 그만 좀 까먹었으면 좋겠고요. 뭐 아예 안 까먹을 수는 없겠죠. 품질 보증 비용이라는 게 안 들 수 없습니다. 이 제조업 생산업에서는 이런 비용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다 딛고 이제 다시 한번 2021년을 새롭게 또 실적을 좀 쌓아가야 될 그런 한 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단순하게 실적만 놓고 바라봐라, 실적만 보고 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 약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해가는 어떤 그런 기업이고 또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또 수소 쪽도 우리가 좀 집중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도심항공, 그러니까 현대차가 단순하게 지금 완성차 요거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요. 도심항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소 쪽 같이 살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전기차 이쪽을 같이 좀 바라보셔야 된다. 그래서 메인으로 좀 발생되고 있는 매출은 당연히 완성차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어떤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 충분히 추후에 매출로 개선될 수 있는 항목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이나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는 꼭 보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과거에 보시면 뭐 2월 초긴 한데요. 요즘에 제가 인증을 많이 안 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이 좀 안 좋은데 뭐 자꾸 인증 올려서 약 올리고 이러면 사실 뭐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서로 좀 도의적으로 그냥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뭐 안 좋은데 수익 냈다, 뭐 그걸 박수 받고 싶다, 뭐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상황에 맞게끔 하고 싶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것들은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인증 정도만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VIP원님들도 현대차는 다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이고, 자,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 이렇게 해서 잘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좋은 기업들은 반드시 좀 보유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시장이 주는 기회를 좀 잡아라 라고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VIP님들 수익 좀 시원하게 하나 난 거는 어디였죠? 한국전자금융이라고. 자, 여기 있네요. 한국전자금융, 우리가 이날 접근을 해서 하루 이틀 보유해서 오늘 15%대까지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 오늘 수익 실현을 좀 깔끔하게 잘 했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접근했던 종목들은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LG전자 계속 소개해드렸죠. LG전자 뭐 당연히 보유 중에 있는 상황이고, 자, 이렇게 아무튼 시장이 주는 기회를 좀 잘 잡고 있고, 오늘 장중에 10%까지 급등을 했던 빅히트도 계속 우리가 모아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런 걸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카카오 뭐 당연히 우리 VIP님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정말 좋은 종목들을 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예시로 LG전자 같은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렸지만 1분기에 이만큼이나 실적을 좋을 종목들, 진짜 여러분들 난 진짜 돈을 벌고 싶다, 수익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LG전자를 사라 이게 아니고요. LG전자처럼 우리가 분기별로 봤을 때 분기 실적이 좋을 종목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인지하고 계시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3월 31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1분기 끝납니다. 1분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분기에 대한 실적은 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발표만 기다리면 돼요. 아직도 1분기에 지금 11일이기 때문에 아직도 1분기에 실적이 누적되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3월 30일이 딱 지나면은 1분기 끝납니다. 그럼 더 뭐 반영을 할래야 뭐 물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끝나긴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끝난 거에 맞게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뭐냐? 1분기에 어닝 퍼포먼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종목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보유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시장이 주는 기회를 잡으라는 건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너무 영업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분명히 한번 보세요. 1분기에 과연 누가 웃을지. LG전자요. 앞으로 목표가 우리 목표 수익률 플러스 40%에서 50%까지 보고 있습니다. 플러스 50%까지. 이런 종목들 지금 뭐 물론 모든 종목이 50% 100% 간다라고 제가 언급드릴 수 없지만 좋은 기업들이고 업사이드가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아니, LG전자 목표치가 예를 들어 22만 원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18만 원에서 샀을 때랑 지금 14만 원대에서 샀을 때랑 뭐가 더 업사이드가 크겠습니까? 당연히 14만 원대에 샀을 때 업사이드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주는 기회가 맞다니까요. 이걸 이 단순한 것도 지금 이해를 못 하시고서 단순하게 영업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계좌에는 과연 얼마나 좋은 종목이 있냐고요. 그렇죠? 정말 좋은 종목들로 구성이 돼 있을 때 이런 높은 수익률을 추후에 충분히 안겨갈 수 있다라는 거죠. 테마주 소개 하나 해드릴게요. 테마주도 매매하면 하죠. 수익 챙기려면 하겠죠. 근데 테마주보다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베이스를 깔고 있어야 되는 게 실적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주항공 관련주들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좀 움직이고 있고, 캠코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또 뭐 세트레가이 조금 움직이고, 한국항공우주 움직이죠. 내일 한국항공우주 33,500원에서 34,000원 사이 한번 살펴보시죠. 30분 봉상 차트로 놓고 보시면요, 추세를 전환을 했습니다. 이거 어디 갔니? 자, 추세를 전환을 좀 했어요. 추세 전환을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다음 이제 매물대 지지 라인을 좀 살펴보면, 자, 이렇게 좀 놓고 보시면 요런 라인 정도 되니까 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좀 디테일한 전략을 알고 싶으시면은 아래 2번으로 성함 문자 남기셔가지고 무료방 들어오셔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대략적으로 34,000원 기준이긴 한데 시간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정도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장 상황, 미국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수가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33,500원에서 34,000원 라인까지 한번 우리가 단타적인 측면으로 한번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니언스 내일 한번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소형주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만 내일 이 종목도 시간에 따라서 컨트롤 해보면 될 것 같은데, 8,000원 밑에서 잡는다는 느낌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7,800원에서 8,000원 사이에 지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은. 그래서 요 라인 매물대가 오늘 형성이 좀 됐으니까 내일 한번 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단타예요. 이렇게 좀 한번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료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이제 VIP방에서 뭐 수익을 받긴 받지만 또 기타 그 밖에 다른 수익 종목들, 수익 이상 종목들은 아직 매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가 않아요. 올라오는 종목도 있고 아직까지는 파란불인 종목들도 있지만 저희는 더 큰 수익을 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좀 함께 하시면서 매매를 병행하신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 계좌에 쏙쏙 들어갈 수가 있겠죠. 저랑 같이 하시면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가능하니까 어디 가서 추천주만 막 진짜 뭐 몇십 개씩 남발해서 얻어 걸리는 걸 가지고 실력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진짜 실력은 좋은 종목을 얼마만큼 잘 이끌어갈 수 있게끔 코칭을 해드리고 가이드를 해드리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종목을 잘 선별해내는 게 진짜 실력인 거지. 물론 수익을 잘 보는 것도 맞지만 결국에 좋은 기업을 뽑아내는 것 또한 그 사람의, 그 전문가의 뷰거든요. 능력인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니까 무료방에 오셔서 여러 가지 체험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공부도 좀 하고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현대차도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면서 추가적인 시세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